굿모닝 마켓입니다. 팬데믹,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익숙해진 단어죠. 이 팬데믹이 은행 그리고 뱅크 뒤에 붙어서 뱅크데믹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이 펀더멘탈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기보다는 은행에 대한 공포가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참여자의 마음이 문제인 만큼 뱅크데믹이 쉽게 진정되긴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공포가 크레딧 스위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독일의 최대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를 덮쳤습니다. 오늘은 유럽 증시 금요일장부터 보겠습니다. 도이체방크 불안이 유럽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1.66% 내렸고요. 뿌찌, 깍그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지수가 흔들린 건 크레딧 스위스의 다음 타자로 도이체방크가 지목되면서 시장이 뱅크데믹에 떨었기 때문인데요. 독일 최대 투자은행 도이체방크의 주가 장중 한때 14% 가까이 급락하면서 위험한 징조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던 건 부도 위험만 따로 떼어내서 사고 파는 신용파생 상품 CDS 프리미엄이 20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위기 신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이 2008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부도 가능성이나 신용 경색 위험이 높아지면 함께 오릅니다. 무엇이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 급등을 유발했냐? 특별한 촉매제는 없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부도 위기가 UBS와의 합병으로 처리되면서 위험이 해결된 게 아니라 미뤄졌을 뿐이라는 투자자들의 불신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도이체방크가 흔들리자 유럽의 다른 은행들도 불안감에 휩싸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소시에타 제네랄이 5.8%, 코메르츠방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도 5% 넘게 내렸고요. BNP 파리바가 5% 가까이, 크레디 아그리콜이 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발 불길이 독일까지 덮칠까 당국자들이 발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은행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독일 총리는 도이체방크가 수익성이 매우 높은 은행이라면서 위기설을 일축시키기도 했죠.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도 이날 주가 급락은 비이성적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도 도이체방크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며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도이체방크를 감쌌는데요. 이런 재빠른 진화 덕에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덜었고요.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 상승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가 0.4%, S&P 500 지수가 0.5%, 나스닥 지수 0.3%가량 올랐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애플이 0.8%, 마이크로소프트가 1% 상승세를 보였고요. 알파벳과 아마존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1.5%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 저점 대비로는 낙폭을 줄여나간 모습이었고요. 6위 버크셔서웨이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와 비자가 하락 마감한 반면 메타와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락 마감한 종목도 있었지만 대부분 장 초반 대비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날 상승 마감에는 대표적인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요. 은행권 스트레스가 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당장 금리 인하를 시사한 건 아니지만 매파의 입에서 인하라는 단어가 나온 만큼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탈 CEO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임박한 만큼 연준이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죠.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각각 증시 하락과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인데요. 이날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단어에 더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은행 위기가 은행 업계를 바꾸는 건 물론 다른 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초기만 하더라도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도 몰랐는데요. 이번 뱅크데믹도 진정이 되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변화 중 대표적인 건 은행업계 구조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예금 규모가 지난 15일 기준 전주 대비 984억 달러 줄어서 17조 5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요. 기준 시점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중소은행에서 예금이 빠질 때 대형은행으로는 예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안전한 은행, 튼튼한 은행을 찾고 있다는 뜻인데요. 중소은행들이 힘들어지면 은행업계의 M&A가 활발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무디스는 은행 부문을 넘어서 위험이 확산될 수 있어서 예상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했는데요. 그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음 취약지로 부동산을 지목했습니다.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 상업용 부동산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행 업계에 이어서 부동산 업계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사태 속 승자일까요? 아니면 패자일까요? 주말 사이 3,600만 원대로 내려갔던 가격이 현재 오전 8시 기준으로는 3,730만 원대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은행권 리스크가 경기 침체를 앞당길 것이고 이에 따라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1% 하락하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에 거래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1.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국채금리는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3.372%, 2년물 국채금리 3.767% 나타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지나갈까요? 일단 연준 인사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27일에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요. 28일과 29일에는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각각 상원 그리고 하원에 출연을 합니다. 증언에 나섰는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일에는 4분기 GDP 확정치가 공개되고요. 또 보스턴 그리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같은 날 유럽중앙은행 이사회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유럽 은행들이 조명을 받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도 이 회의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일에는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공개되고요. 이어서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 그리고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연설까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쁜 한 주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주는 올해 1분기를 마무리하는 한 주이기도 한 만큼 포지션 조정에 따른 변동성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